한 발 물러선 친윤, 한 곱이 넘은 한동훈 대표라는 주제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결국 어제 오후에 사임을 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한동안 버티다가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서자 물러나 달라라는 신호를 직접 보내자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물러섰다는 분석인데요. 들어보시죠, 이야기. 저는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임에 관한 의견을, 당대표의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경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원내대표와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결정하시는 과정에서 대통령실하고 좀 소통하셨나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저와 원내대표가 계속 상의를 했고 제가 어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게 결국은 당헌의 문제입니다. 당헌상으로는 당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발언하는 거 하나하나가 또 큰 파급력이 있어서 당내의 그 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이례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김용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판정승을 거뒀어요. 친윤계에서 한 발 물러섰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정점식 의원 말로는 당원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책위 의장도 당대표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 직책이잖아요. 관례적으로도 그랬고 결국은 물러나게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일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을 갖고 뭐 정치적인 갈등의 해석을 낳을 일이 아니었는데 이러한 것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여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자리에도 관심을 가지신 것 같고 사실 정책위의장이 사임하면서 기자회견했던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변화에 대한 욕심이 있겠죠. 네. 변화에 대한 욕심은 분명히 인선에서 시작할 겁니다. 인선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분들을 모셔서 국민들께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이 약속했던 그 변화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텐데요. 이 갈등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좀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를 통해서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근데 그게 한 2년 전부터 당원이 바뀌면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뽑히면 원내대표가 당대표와 협의해서 당대표가 임명하는 제도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당대표가 바뀌면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해 왔는데 정책위의장은 또 이게 해당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저는 결과적으로 순리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도 여기 이제 정책위의장이 본인과 함께할 아마 김상훈 의원을 내정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도 의원총회에 추인을 받으셔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당의 운영 방안, 정책에 대한 운영 방안을 또 잘 이끌어 나가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백서 편찬 등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정계에 입문하면서 덧셈 정치하겠다고 했는데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내 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바꿔야겠다. 이거 뺄셈 정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백서 출간에 총선 패배의 이유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인터뷰하겠다. 그리고 꼭 넣겠다. 인터뷰를 안 하면 인터뷰를 안 했다라고도 명기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된 바도 있었는데 한 대표를 향해서 뺄셈 정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훈 의원은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책위의장 가지고 앞서서 이제 김주영 의원님께서도 설명 잘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사소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계속 한마디씩 덧붙여가지고 라디오나 뭐 방송에 한마디씩 하시다 보니까 언론이나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정훈 의원도 이제 백서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대표와 이제 여러 가지 미묘한 그런 감정적인 문제들도 있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위의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낳고 있는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책위의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임명 절차가 원래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가면서 아까 조금 전에 당연으로 다 사퇴된다고 하셨는데 또 당원에는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사퇴하는 게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당원 단계를 바뀌면서 이 정책위의장에 대한 지위가 좀 애매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또 저희 당원의 이 정책위의장은
원내 기구라고 또 명시되어 있거든요. 의원총회 사내에 있는 그 직위이기 때문에 또 원내대표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런 것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아까 의원들은 대표께서 좀 먼저 정책위 의장을 부르셔서 일찍 사퇴나 이제 물러다 달라는 말씀을 좀 했더라면 조금 더 낫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조정훈 의원도 그 관점에서 말한 것 같고 저는 전반적으로 어쨌든 김근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위 의장께서 물러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양새였고 이제 순리대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5월 30일 한동훈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5월 31일 김여사 특검법, 6월 3일 대북송금 수사검사 특검법, 6월 13일 김여사 특검법, 7월 23일 한동훈 특검법, 7월 25일 최상병 특검법, 8월 1일 권익위 특검법. 김용태 의원님 9번째 특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재명 정부인가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 정부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정부를 과도하게 견제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 들고요. 탄핵 특검 계속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그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에서 정치 수업 때 정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정치는 갈등을 푸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의 사법화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지금 뭐 법사위, 과방위, 뭐 국방위들 보셨지만 보시면 어린 아이들 싸움 같잖아요. 내가 잘했어. 뭐 엄마한테 이럴 거야. 뭐 너 한번 싸워볼래? 뭐 나 이럴 거야. 뭐 이러면서 탄핵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그러니까 정치인 스스로가 여야 모두 막론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본인들의 사명이나 역할을 좀 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에 갈등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본연의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2달 정도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겁니다.